주문 버튼 누르고 악플 한 번 달고. 지금 그런 거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준비한 주제 역시 굉장히 용기를 내서 또 준비한 또 반란의 이슈를 들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황광희가 이제 유튜브 해가지고 막 웹예능 프로그램 하는데 내고왕의 반란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반란의 최영록 대표가 나와서 황광희랑 같이 이제 막 내고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명품 우리 제품 야 이번에 80% 세일하자 했더니 안 돼 해서 결국은 17%로 합의하자. 그래서 이제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 동안 명품 제품 17% 할인 때리겠다 라고 해서 야 이거 어마어마하다. 요즘 MZ 세대 명품 사랑 어마어마하거든요. 끝났다 라고 했는데 이거 외에도 황광희가 야 이것만 하면 재미없다. 인기 있는 명품 브랜드만 따로 모아서 기획전 하자. 그래서 미쳤다. 이거는 무조건 간다 라고 해서 진짜 파격적이다 난리 났다 해서 다 좋아했는데 사실 이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후폭풍이 있었어요. 여론이 완전 들끓어가지고 어떤 여론이 들끓었어요? 이게 그 이슈가 있더라고요. 17% 할인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 반란의 꼼수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사람들이 이제 제보를 하는 거죠. 댓글로. 그래서 댓글로 유튜브 댓글에 막 제보한 것들을 봤더니 야 이거 완전 사기다. 왜냐면 내가 17% 할인 쿠폰 받기 전에 이미 프로모션 할인 적용 받아서 장바구니에 넣었었는데 오히려 내 기존에 넣었던 프로모션 할인가가 적용이 풀리고 17% 할인이 들어가면서 내가 담았던 장바구니 가격보다 훨씬 비싸졌다. 그러니까 기존 거보다 판매가 올리는 꼼수 전략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야 지금 장난치냐. 그래서 여론이 엄청 들끓게 되니까 그날 반란의 홈페이지가 서버가 폭주돼서 다운됐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란 측에서는 어떻게 이제 언론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 실수다. 왜냐면 17% 할인 쿠폰을 적용하다 보니 기존의 프로모션 이게 좀 시스템이 꼬여가지고 풀린 거다. 그래서 미안 이거 개발상의 이슈였어. 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죠? 뭔가 아리까리한데. 왜냐면은 사실은 이런 내고왕이라는 걸 프로그램을 잡아서 유료 광고를 하면 당연히 서버 폭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서버를 증설을 하거나 이 대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런 큰 기업이 이거를 대응하지 못했을까? 이게 이제 소비자들도 이상한데? 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좀 그죠? 약간 뭔가 우리끼리 까리한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반란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인상된 가격으로 산 사람들에게는 보상 정책 하겠다. 라고 해서 약간 달래는 모습?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기업에서 어떠한 나쁜 뉴스가 터지잖아요? 그럼 그 뉴스 하나로 안 끝나요. 기존에 그럼 얘 뭐 털 거 뭐 없어? 기존에 뭐 악재 없었어? 다 나와요. 역시나 이번에 반란의 이런 꼼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이슈가 터지면서 얘네 알고 보니까 지난 3월 16일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있었어. 라고 해서 제가 또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내 및 사과 말씀 이 공식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갔었고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었어요. 뭐가 털렸나? 내용을 봤더니 이름, 닉네임,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마지막 로그인했던 IP 정보 다 털린 거죠. 그럼 싹 다 털렸네요 그냥.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가 다 털렸다. 그냥 바닥까지 싹싹 들고 갔네요 그냥. 그랬는데 더 중요한 건 지금 기사만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는 그래서 몇 명이 털렸는지 함구하고 있다. 도대체 몇 건이 노출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 털렸나 보네요. 아무튼 반란 측에서는 그 얘기를 했어요. 허가받지 않은 외부 접속자가 들어와서 이런 정보를 털고 있어서 이 접속자를 차단 조치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4월 28일에 이 내고왕 이런 이슈가 있고 바로 전월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 사건 이후 추가적인 후폭풍 기사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최근에 반품비가 과도하다라고 해서 또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데 해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보니까 내가 반란해서 명품 지갑 35만 원에 샀는데 사보니까 작년 시즌 제품이더라. 반품할래요 했더니 35만 원을 샀잖아요. 반품비 30만 원.
35만 원짜리 사고 반품하려면 5만 원 돌려준다. 그래서 이거 뭔데 이거 했는데 배송 전 취소를 해도 반품비가 나와요. 최근에 반란의 꼼수에서 내고왕 털리면서 개인정보 유출 터졌죠.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 해보니 반품비도 털리더라 막.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 악재가 지금 겹치고 있습니다. 탈탈 털리고 있네요. 네. 그냥. 그런데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내고왕에서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 동안 명품 17% 할인했잖아요. 이 5일 동안 명품 250억 원어치 팔렸습니다. 소비자가 막 욕은 하는데 근데 할인된 거 사긴 살래. 들어가서 일단 뭐 할인은 해주니까. 일단은 내가 필요한 거 싸니까 일단은 살래. 하지만 열받는 건 열받아. 주문 버튼 누르고 악플 한번 달고. 지금 그런 거죠. 그렇다면은 반란은 뭐 하는 회사인가? 반란 같은 경우에는 이 최영록 대표가 지난 2015년에 뭐 이태리 프랑스에 가면은 명품 싸게 사는데 우리나라는 백화점에서 사니까 비싸더라. 그래서 온라인에서 우리 직접 거래 터서 15에서 20% 할인받아서 명품을 백화점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게끔 그 구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반란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최근에 이 반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버티컬 커머스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또 우리끼리 속된 말로 하나만 조진다. 명품 너 하나만 할래. 그래서 반란도 있고요. 트렌비, 머스티, 지금 이 3사가 3강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반란은 김혜수를 광고 모델로 쓰고 있고 트렌비는 김희애, 그리고 머스티는 주지훈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딱 모델 봤을 때 제일 카리스마 센 사람은 김혜수죠. 그쵸. 그래서 김혜수 모델로 쓴 다음에 그 달에 거래액이 461억을 찍었다라고 해서 막 대대적인 기사 나오고 역시 김혜수 언니 짱이야 막. 덕분에 작년에 반란의 거래액이 3천억을 돌파를 했어요. 갑자기 이제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간 활성 사용자 수 MAU가 600만 명을 돌파합니다. 작년에 막 네이버나 뭐 KTB 네트워크 신한캐피탈에서 325억 투자를 받았는데 이때 회사 가치가 2천억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회사 가치가 8천억이 됐어요. 4배를 불렸네요. 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지금 트렌비는 회사 가치가 3천억, 머스트잇이 2,500억. 그래서 와 반란이 이제 진짜 반란을 일으켰네 막 그렇게 성장을 지금 했는데 뭐라고요? 반란이 그리고 이제 반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2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반란 익스프레스. 이거 뭐냐면 빠른 배송. 우리가 주문하면은 당일 출고해 줄게. 어떤 건 당일 배송해 줄게 해서 반란 익스프레스라는 서비스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퍼스널 쇼퍼. VIP 고객은 우리가 1대1로 맞춤 상담해가지고 서비스 제공할게. 또 반란이 이걸 하고 있는데 실제 반란 익스프레스가 빠른 배송이니까 이게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되게 재미있는 게 명품인데 난 내일 받아야 돼. 그래서 빠른 배송의 전체 반란 거래액의 50%를 차지하고 있대요. 이 중에서요 67% 고객이 20대, 30대 MZ. 그리고 가격대로 봤을 때 반란 익스프레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87%는 100만 원 이하의 제품들. 뭐 스니커즈, 맨투맨, 다양한 명함 지갑 같은 거, 머플러.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이하의 반란 익스프레스 이용자가 87%,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 익스프레스 이용한 사람이 전체의 한 18%. 근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500만 원 이상의 익스프레스 이용하는 사람이 1%나 돼요. 그래서 제가 아니 누가 이렇게 온라인에서 명품 500만 원 이상짜리를 사는가. 그래서 저도 와 요즘에 이런 소비 방식이 진짜 우리 상상과는 정말 다르게 바뀌고 있구나. 500만 원 이상의 명품을 온라인에서 살 수 있구나.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저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3강 구도인 머스틱 같은 경우에는 원래 머스틱이 우리가 가격이 제일 싸 최저가 우리 배송 빨라라고 해서 머스틱이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화 포인트를 했었는데 반란이 우리도 네이버 최저가 할래 그리고 우리 빠른 배송 할래라고 해서 머스틱의 이제 차별 포인트를 확 넘어버리는 완전 카운터를 쳤는데.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트렌비 같은 경우에는 AI, 머신러닝 뭐 이런 걸 도입을 해서 좀 더 너에게 맞춤 서비스 제공할게 라고 해서 이런 차별화
포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트렌비도요, 작년에 투자 많이 받았어요. 500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지금 난리 났어요. 이 트렌비, 발람, 머스티 투자 금액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고 광고도 진짜 탑스타 써가면서 비용 어마어마하게 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발람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도 투자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 투자를 받게 되면은 이제 거의 C 라운드, D 라운드에서 이제 C, D 라운드라는 거는 IPO, 즉 상장을 준비하는 거의 마지막 투자 단계. 그래서 이번 투자를 받으면은 상장 준비하겠다라고 해서 받으려고 했더니 기업 가치가 8천억. 작년 대비해서 이제 4배나 빵 올라서 이번 투자 받겠다. 근데 투자금 받으면 어떻게 쓸래? 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 투자 받으면 진품, 가품과 관련된 이거를 검증해 줄 수 있는 이 뛰어난 업체를 인수하겠다. 그리고 그 밖에도 M&A 할 수 있는 기업의 인수합병에서 우리의 사세를 확장할 수 있다? 그럼 하겠다. 근데 현재 이슈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당근마켓 뭐 이야기도 했는데 다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 기업들이 모두 적자 상황에 있습니다. 186억 적자. 심지어 트렌비 마이너스 330억, 머스티도 100억 적자. 그래서 지금 막 이 삼강구도 하고 있는 업체들이 100억에서 300억대의 영업 적자, 그러니까 막 털리고 있는 거예요. 연예인 쓰죠, 뭐 광고 비용 어마어마하게 쏟아붓죠. 영업 적자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이 돈 때려 부으면서 야 됐어, 일단 양쪽으로 성장해, 덩치 키워라고 해서 기업 적자 좀 날 수 있어. 이거 버티고 돈 더 넣어줄 테니까 사이즈 키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적자의 밑에선 지금 난리 나고 있는데 위에 덩치만 키우고 있어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발라는 그 다음 스텝으로 또 다른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서비스를 좀 더 고도화하고, 원래는 이거였잖아요. 명품 이제 하나만 조진다 해서 우리 시계도 팔래, 뷰티로도 진출할래, 그리고 중고 제품 할래, 이제 이렇게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해서 플랜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마케터의 시선, 제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발란이 원래 온라인에서 명품 커머스만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여의도에 오프라인 점포 낸대요. 그래서 오프라인 점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모바일에 구매를 하고 오프라인에서 픽업한다. 또는 온라인에서는 제품을 입어볼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체험형 매장으로 내가 가서 이 옷 입어본다. 그래서 약간의 체험형 매장인 것도 있고, 마케팅 관점에서는 오토 비즈니스로 풀어볼 수 있어요. 오토 비즈니스라는 건 온라인 포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온오프라인이 이제 유통이 통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라인에서의 약간의 부족했던 니즈를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이제 앞으로의 방향은 MZ세대. 이게 명품계의 큰 손으로 MZ세대가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실제 발란, 트렌비, 머스티잇의 대부분의 고객은 MZ세대예요. 기존의 부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의 40, 50대. 이 사람들이 향유했던 이 시장에 MZ세대들이 뛰어들면서 시장의 빅 플레이어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명품 커머스 시장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그리고 MZ세대들이 가장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그리고 이런 편의성을 증대하는 방식으로 더 성장해 나갈 거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은 MZ세대들이 백화점에 가서 제 돈 다 주고 제품을 살까? 아니다. 모바일에서 아까 봤지만 500만 원 이상의 제품도 산다. 이렇게 소비 행태가 모바일로 조금 변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여기에 맞춰서 좀 더 고도화되고 서비스가 개인화, 초개인화, 맞춤형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치킨 게임과 진품 가품 문제입니다. 진품 가품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무신사와 크림의 짝퉁 대전 한번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치킨 게임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빅 모델을 기용하다 보니까 영업 적자, 이 트렌비, 발란, 머스티잇 모두가 영업 100억에서 300억대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적자는 계속 쌓여갈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발렌시아가의 어떤 가방을 산다. 근데 똑같은 모델을 발란에서 봤는데 뭐 100만 원이다. 근데 트렌비에서 봤는데 98만 원이다. 머스트에서 봤는데 98만 원에 내가 쿠폰 지금 쓰면 97만 5천 원이네. 그럼 트렌비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내가 이 플랫폼 하나에만 몰입해서 여기에서만 계속 사야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계속 락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할인 쿠폰도 발행해야 되고 남들보다 싸게 정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광고비, 쿠폰비, 프로모션비 그래서 적자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라인에서 명품을 판다는 것은 곧 진품과 가품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발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투자를 받으면 진품 가품을 검증할 수 있는 그 기업을 인수하겠다라고 밝힌 것도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샀을 때 과연 유통 과정에서 가품이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없을까?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진짜 진품 맛일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명품 커머스 업체의 숙제는 이미 무신사 크림대전에서 봤듯이 진짜 유통 경로가 좀 투명해야 되고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500만 원 이상의 가격을 주고 명품을 샀을 때 이건 100% 진품이다 라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겠죠. 오늘 준비한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준비한 콘텐츠는요. 와인인데요. 와인이 주류 시장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요즘 드립이 좀 미셨네요. 그죠? 제가 이제 언어 유희를 좀 배우게 되어서